자, 3부는 예술을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상을 깨우는 소소한 예술이라는 아르떼에서 제공한 그 홍보 영상인데요. 여러분들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짤막하게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집에 종이 많으시죠? 정진호 학생이 그 색종이 접기로 이미지를 만들었네요. 작은 동물원을 만들었습니다. 네, 다음 병뚜껑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이런 작은 피규어들로 전시를 하시기도 했고요. 네, 이렇게 일상을 깨우는 예술 다양하게 많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음악은 듣는 것, 미술은 보는 것이 가장 먼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그리트의 작품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이렇게 마그리트는 본다는 것은 결코 우리의 마음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네, 미술 그 표현이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미술 비평을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미술 활동 중에 예술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미술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를 보면 작품이 있고 또 작가가 있고 감상자가 있죠. 자, 이 안에 제작을 하는 것, 또 작품의 의미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적극적인 감상자가 되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그 예술 활동 중에 하나라서 소개를 합니다. 자, 보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의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모자로 볼 것인지 코끼리로 볼 것인지 이렇게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죠. 눈은 보지 못해 마음으로 봐야만 해 라고 어린 왕자의 구절이 있는데요. 특히 사막의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아름답게 하는 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무엇 때문에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술 감상과 비평, 이것도 정말 흥미로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예술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말을 보면 그 우리의 감성에 그 너무 또 그 학문적으로 감상과 비평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굉장히 독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건 감성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더 잘 보고 잘 듣고 잘 느끼게 하는 법을 또 배워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 중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술에 대한 애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미술 작품을 통해서 나의 취향은 무엇인가 그 취향을 탐색해보고 발견하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의 취향이 무엇일까 그림을 감상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무방비 상태에서 보고 느낄 수도 있고요. 어떤 미술의 조형 요소나 원리를 주목해서 형식적인 그 형식주의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현실의 재현을 굉장히 중요하는 모방주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나는 감정에 전달하는 것이 좋아 그래서 표현주의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작품을 사회 문화를 고려해서 맥락적으로 보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취향이 뭔지 예술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자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은 바로 생각을 열어준다고 생각해요. 자연 속을 거닐다 보면 무엇과 닮은 모양새를 보기도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연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 상태에 따라 어떤 형태들이 막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 미술. 그렇게 발견되거나 생각나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만드는 활동, 그래서 자연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이 이끌어주는 생각에 따라 자신만의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 보고 사진으로 기록해 보는 것도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일상에서의 발견입니다. 자연의 다양한 상황을 접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발견하고 그 어떤 연상하는 습관을 갖다가 보면은요, 주변의 일상적인 사물이나 상황에도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새로운 시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습관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을 펼치는 것도 가능하게 해주고 또 창의성뿐만 아니라 상상력도 키워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촉각으로 느껴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물과 연결 지어보기도 하고 오감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밖에 또 공공미술 속에서 우리가 또 아름다움, 상상력, 즐거움을 느낄 수 있죠. 이 오리를 주제로 한 이 작가의 작품은 전 세계의 그 호수나 이런 곳에 띄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상하게 하는데요. 이런 또 그 시각적인 즐거움도 있습니다. 네, 이 작품은 시카고 지역의 랜드마크인데요. 제목을 또 콩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스테인레스로 이렇게 조각된 작품이 다시 자연이 투사가 돼서 하늘과 또 사람들을 다시 투사해서 다른 모습을 보게 하는 그런 유희를 갖는 이런 공공 조각도 있고요. 네, 어려운 이웃을 위한 공공예술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호수 위에 띄어진 이 공들을 그 병마와 싸우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위로를 주는 공공작품도 있습니다. 네, 도심 속에 휴식 공간을 주는 또 이런 예술 작품도 있습니다. 팽이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형형색색의 이런 그 실로 그 그늘막을 형성해주는 이런 작품도 있습니다. 무더운 더위, 도심 속 분수가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낮에는 시원한 물을, 밤에는 또 이렇게 빛을 선사하는 예술 작품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믹하고 즐거운 거리의 벽화도 우리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저는 올림픽의 개막식과 폐막식의 그 예술 활동들에 감동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2018년 평창 올림픽 고구려 벽화를 재해석했던 작품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 안에는 미술과 음악, 공연 모든 것이 어우러진 한 폭의 완성된 예술 작품입니다. 네, 또 예술이 발전된 계기로 좋은 사례로는 오스트리아의 브레겐스 페스티벌입니다. 처음에는 배 한 척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마을 전체가 그리고 전 세계인이 모이는 그런 페스티벌이 됐죠. 여기 안에는 스토리와 또 그 내용들, 무대는 저희 미술 교과서에 빠지지 않고 나올 정도로 아주 훌륭한 예술품입니다. 네, 이렇게 예술은 그 과거에 그 고유한 분야들만의 그 어떤 장르가 있었던 것을 벗어나서요, 이렇게 문학이라든가 음악, 무용들이 어우러진 그 융합 예술에 우리가 그런 시대에서 이런 것들을 향유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또 사례들을 소개했고요. 이제 끝으로 우리가 이런 그 예술을 통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창의성과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책을 소개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창의성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제가 올해 그 저서를 내게 됐는데요. 여러분들께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면서요. 특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미션이 있죠. 여러분들이 활동한 그 미션의 선물을 바로 이 책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이 책의 일부는 창의성을 알아보고 이부는 창의성을 실천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예술가처럼 창의적으로 살아보자 하는 챕터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잠재의식을 일깨우는 법을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성의 열매이고 동기이죠. 정원놀이를 한다던가 또 말풍선 만들기를 한다던가 우리 소소한 예술에서 종이접기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런 종이접기 집중과 또 인내심을 키우는 데 좋은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보는 것, 소망단지 만들거나 걷는 것. 저는 걷는 것이 잠재의식을 일깨우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실수는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영감을 찾는 법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적인 마인드를 키우고 행동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명상, 그 다음에 음악을 듣는 것, 그 다음에 침묵과 정화, 미소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최우선이 돼야 하는 것은 휴식이 있어야 영감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충전, 자신에게 축복의 선물을 많이 하시고 칭찬 메모도 많이 해보세요. 세 번째는 하고 싶은 것들을 발견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오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이것들은 창의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제시했던 그림처럼 여러분들도 이것을 생활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메모를 즐기는 것을 습관화하자. 이것은 바로 창의성의 뱅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일상을 메모하고 또 이런 정보를 수집하고 모으고 또 이런 그 집안에서 이런 안락한 공간을 꾸며서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보셔서 예술가처럼 살아보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네, 여기까지 3부로 나누어서 왜 학교가 예술이 필요한지에 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미션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주제는 나에게 예술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이 주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사진이 찍거나 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많은 사진이 있죠. 이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예술과 어우러지는 이미지를 올려주시고요. 간단한 제목과 이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여기 네이버 폼에 있는 이 주소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게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예술은 땡땡땡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간단한 메모 꼭 남겨주시고요. 참여자에게 시상도 있습니다. 신청자들은 그 선착순으로 30명은 무조건 기프트콘을 여러분들 제공해 드릴 거고요. 사진은 심사를 통해서 10명을 선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서를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사진은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술적으로 살아가시면서 행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